네, 오늘은 수학적 귀납법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가 귀납법이라는 말을 아마 국어 시간이나 또 다른 과목에서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입니다. 여기 수학적 귀납법과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귀납법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.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귀납법은 구체적인 사실에서 출발해서 그 구체적인 사실들을 보고 일반화시키는 것이 귀납법이죠. 그 반대가 이제 연역법인데, 연역법은 일반적인 사실에서 출발해서 구체적인 사실을 유도하는 것이 우리가 연역법이라고 하는데, 그러나 수학적 귀납법이라는 것은 일종의 결론적으로 말하면 연역법하고 유사합니다. 무슨 말이냐면,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귀납법은 예를 들면, 우리가 주위에서 볼 수 있는 까마귀들이 되게 다 까맣죠. 그러니까 산청에서 보는 까마귀도 까맣고, 진주에서 보는 까마귀도 까맣고, 또 서울에서 보는 까마귀도 까맣고, 지리산에서 보는 까마귀도 까맣죠. 그러니까 이런 구체적인 사실들이 하나씩 확인됐을 때, 그렇다면 모든 까마귀는 까맣다고 볼 수 있다. 이렇게 일반적인 사실로 유도하는 것이 귀납법입니다. 근데 알다시피 이 귀납법의 약점은 뭐냐면, 만약에 구체적인 사실 중에 하나라도 성립하지 않는 것이 있으면 일반적인 사실로 받아들일 수 없죠. 예를 들면 호주에 있는 까마귀 중에는 흰 까마귀도 있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수학에서는 이 귀납법은 그 귀납법이라는 건 약점이 있기 때문에 일반화할 수 없습니다. 그러나 수학적 귀납법은 그와 좀 다릅니다. 좀 설명을 드리면, 여기 오른쪽에 사진에 보면 도미노가 있습니다. 그죠? 이 수학적 귀납법은 그 도미노를 이해하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이에요. 이 도미노는 이렇게 여러 개 써 있으면 반드시 첫 번째 도미노가 넘어져야 됩니다. 그리고 두 번째 규칙은 뭐냐면, 중간에 어떤 도미노가 넘어지면 그 다음 도미노도 반드시 넘어진다는 그러한 규칙이 있을 때 모든 도미노가 넘어진다고 할 수 있죠. 수학적 귀납법은 그와 같은 것입니다. 첫 번째 사실이 성립하고, 그리고 어떤 한 중간에 어떤 사실이 성립하면 그 다음 사실이 또 성립된다고 확인이 될 때는 모든 것이 참이다,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. 조금 더 쉽게 설명을 좀 하면, 여러분 여기에 도미노가 이렇게 여러 개 서 있습니다. 그러면 1번 도미노가 넘어지면 2번 도미노가 넘어지겠죠. 2번 도미노가 넘어지면 3번 도미노가 넘어집니다.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중간에 어떤 K번째 도미노가 쓰러졌을 때 그 다음 도미노가 쓰러진다는 것이 확인되면 모든 도미노는 다 쓰러진다고 볼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이러한 방법론적인 측면에서는 귀납적이라는 거죠. 귀납적으로 어떤 구체적인 사실 하나하나가 성립되는데, 이것이 n 플러스 1번째, 그러니까 n번째 항이 성립되고 n 플러스 1번째 사실도 성립된다는 것만 확인된다면 모든 사실이 다 참이다,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또 귀납법하고 좀 다르죠. 그래서 수학적 귀납법은 연역법하고 유사하다,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. 다시 이거를 우리가 수학적으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먼저 우리가 도미노의 첫 번째 막대가 넘어진다는 것은 수학으로 보자면 n이 1일 때 어떠한 명제 또는 사실이 성립한다는 것을 말합니다.
Pn이 성립한다. 이렇게 말할 수 있죠. 또 조금 있다가 문제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. 그리고 한 막대가 넘어지면, 한 막대라는 것은 어떤 도미노 중에서 중간에 있는 어떤 한 막대를 얘기합니다. 예를 들면 K번째 막대가 만약 쓰러지면 그 다음 막대는 요 다음 번째 사실이니까 K 플러스 1이라고 말할 수 있죠. 이것이 반드시 넘어진다는 것이 확인이 된다면 우리는 모든 막대가 쓰러진다고 말할 수 있죠. 이걸 문장으로 쓰면 이렇습니다. 즉 n이 k일 때 PN이 성립하면, 이 성립하는 건 가정하는 겁니다. 성립한다면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PN이 성립한다. 이런 말이죠. 그러니까 도미노로 이야기한 거를 이 수학적 문장으로 바꾸면 이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. 자, 여기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접할 때 이 두 가지를 확인하면 증명이 되는 겁니다. 엄밀히 말하면 세 가지인데, 여기 보면 n이 1일 때 성립하는지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. 그다음 두 번째는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을 하는 것입니다. 그리고 세 번째는 그렇다면 k 플러스 1번째에도 이 명제가 성립하는지 체크해서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모든 이 명제는 참이 됩니다. 자연수 n에 대한 모든 명제는 참이 된다. 이렇게 말할 수 있죠. 자,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각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. 먼저 교과서 150쪽의 1번 문제입니다. 우리 이 명제, 즉 1의 삼성 더하기 2의 삼성, 이 자연수의 거듭제곱의 합에 관한 공식이 있었죠.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삼성이 바로 이 공식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저번에 한번 확인했습니다. 그때는 우리가 연역법을 이용해서 증명을 했고요. 오늘은 이제 수학적 기납법을 한번 증명해 보겠습니다. 아까 전에 도미노를 잘 기억해서 여기에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먼저 우리가 첫 번째 체크해야 될 일이 뭐였습니까? 첫 번째, 그렇죠? n이 1일 때 위의 명제가 성립하는지를 보는 겁니다. n이 1일 때 우리가 좌변과 우변이 같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. 먼저 좌변을 한번 보면 좌변이 n이 1일 때, 즉 첫 번째 한 가지의 합이 좌변에 있는 내용입니다. 그래서 1의 삼성이죠. 그래서 이건 1입니다. 이번에 우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. 우변은 n에다가 1을 집어넣는 것입니다. 1을 집어넣어 보면 1 곱하기 2의 전체의 제곱이 됩니다. 그럼 이거 계산해 보면 1의 제곱이고 역시 1이 되죠. 예, 결론이 어떻습니까? 좌변과 우변이 같죠. 그래서 n이 1일 때 성립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성립합니다. 두 번째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게 K번째 도미노가 쓰러진다고 가정하는 겁니다. 자, K번째, 즉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합니다. 이거는 가정하는 것입니다. 가정. 자, 가정해 보겠습니다. 그러면 좌변과 우변이 같다는 거죠. 좌변이 무엇입니까? 좌변은 1의 삼성 더하기 2의 삼성 더하기 3의 삼성 계속해서 K번째, 즉 K의 삼성과 우변 뭡니까? 네, K를 집어넣은 거죠. K 플러스 1의 전체의 제곱이 이게 우변입니다. 즉 좌변과 우변이 같다고 가정한 거죠. 자, 이 가정을 왜 했겠습니까? 이 가정한 이유는 K 플러스 1번째 성립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, 그러니까 반드시 이 가정은 사용해야 될 가정입니다.
자, 그러면 세 번째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게 뭡니까? n이 k 플러스 1일 때에 성립하는지 봐야 되죠. 성립하는지 보기 위해서는 좌변과 우변이 같은지를 보는 거죠. 즉, 좌변이 뭡니까? n이 k 플러스 1이라는 것은 k 플러스 1번째 항까지 합이죠. 즉, 1의 3성 더하기 2의 3성 더하기 3의 3성 더하기 계속해서 k의 3성 이 다음 번째 항, 즉 k 플러스 1번째 항까지 합이 좌변입니다. 이것이 결론적으로 뭐가 나오면 됩니까? 즉 우변이 뭡니까? n에다가 k 플러스 1 집어넣은 거, k 플러스 1, k 플러스 2의 제곱, 이게 우변이에요. 이렇게만 놓아준다면 k 플러스 1번째 성립하는 거죠. 2번이 성립할 때 3번이 성립하는 거니까 모든 n에 대해서 다 성립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. 자, 그러면 과연 이렇게 우변이 나오는지 한번 그 과정을 한번 증명해 보겠습니다. 자, 먼저 1의 3성부터 k의 3성까지는 우리가 앞에 가정하기를 이 k의 3성까지는 바로 이것이라고 가정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걸 여기다 쓰겠습니다. 그러면 2분의 무엇입니까? 2분의 k 플러스 1의 제곱이죠. 더하기 k 플러스 1의 3승입니다. 자, 그럼 이건 인수분해가 됩니다. 양식에 보면은 k 플러스 1의 제곱이 공통인수입니다. 그리고 제곱을 하면 분모가 4가 있으니까 4로 묶어내겠습니다. 4분의 k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묶어내면 남는 게 앞에 항은 남는 게 뭡니까? k의 제곱이 남죠. 다음 뒤의 항은 뭐가 남습니까? k 플러스 1 여기 4가 있어야 됩니다. 가 남습니다. 자, 그러면 요것은 또 인수분해가 되죠. 요걸 전개해 보시면 뭡니까? k제곱 더하기 4k 더하기 4고요. 요거는 완전 제곱식이에요. k 플러스 2의 제곱이에요. 즉 다시 쓰면 4분의 k 플러스 1의 제곱 곱하기 k 플러스 2의 제곱입니다. 이거를 묶어내면 이 식이 나오게 되죠. 즉 결론적으로 뭡니까? 우변과 같은 좌변이 우변과 같은 식이 되었죠. 그럼 증명이 된 겁니다. 즉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위에 있는 기억이 성립한다.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겠습니다. 아시겠죠? 다시 한번 우리가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봅시다. n이 1일 때 성립하는지를 먼저 확인했습니다. 그 다음에 k일 때는 성립 가정을 했습니다. 성립한다고 가정하고, 그리고 n이 k 플러스 1번째일 때도 좌변과 우변이 같은지를 확인해서 만약에 여기 같다면 다 성립하는 거죠. 그래서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. 아시겠죠? 수학적 귀납법은 다 이런 방법으로 증명하면 됩니다. 이번에는 부등식을 한번 증명해 보겠습니다. 교과서 151쪽에 예제 2번 문제입니다. h가 0보다 클 때, 그리고 n이 2보다 큰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기억식이 성립함을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하라. 이렇게 되어 있죠. 증명해 보겠습니다. 자, 여기서는 지금 첫 번째 체크할 것이 n이 2보다 큰 자연수니까 2부터 체크해야 되겠죠. 제일 첫 번째 도미노는 2입니다. 그래서 n이 2일 때 성립합니까? 성립합니다. 한번 확인해 보죠. 먼저 좌변을 볼까요? 좌변이 뭡니까? 1 플러스 h의 제곱입니다. 그럼 우변은 무엇입니까? 우변은
2를 집어넣으면 1 플러스 2h죠. 자, 누가 더 큽니까? 좌변이 더 큽니다. 이걸 정리해보면 1 플러스 2h 플러스 h제곱이죠. 이건 1 플러스 2h고, 이거는 1 플러스 2h의 h제곱이 더 있기 때문에 좌변이 우변보다 큽니다. 그러니까 기억식이 첫 번째 명제인 n이 2일 때도 성립하는 거죠. 성립합니다. 그럼 두 번째는 뭘 체크해야 됩니까?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죠. 성립한다고 가정합니다. 이 가정을 하는 이유는 이 가정을 쓰러진다고 가정했을 때 k 플러스 1번째 도미노가 쓰러지는지 확인하는 겁니다. 자, 그러면 좌변은 무엇입니까? 좌변은 1 플러스 h의 k번째니까 k제곱. 그리고 우변은 무엇입니까? 1 플러스 kh. 이것이 앞에 것 좌변보다 작다라는 것입니다. 이걸 가정하겠습니다. 그러면 우리가 k 플러스 1번째 도미노가 쓰러지는지 확인해야 되죠. 1일 때도 성립하는지 보죠. 자, 좌변부터 먼저 보겠습니다. 좌변이 무엇입니까? 좌변인 k 플러스 1번째니까 1 플러스 h의 k 플러스 1입니다. 그죠? 이것이 만약에 쭉 풀었을 때 우변, 우변이 뭡니까? 1 플러스 n에다가 k 플러스 1을 집어넣은 겁니다. 이것보다 크기만 하다면 증명이 된 거죠. 이게 지금 우변이니까요. 좌변이 우변보다 크다는 결론만 넣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? 자, 그럼 하나씩 해보겠습니다. 자, 이걸 색깔 좀 바꿔서 풀겠습니다. 자, 이것은 뭐와 같습니까? 이것은 우리가 지금 두 번째에 있는 이 식을 반드시 이용을 해야 됩니다. 그래서 이걸 조금 다르게 써보면 1 플러스 h의 k제곱, 그러니까 2번식을 지금 쓰려고 하는 겁니다. 1 플러스 h의 k 제곱 곱하기 1 플러스 h죠. 됐습니까? 그런데 2번식을 잘 말해보면 1 플러스 h의 k제곱이 무엇보다 크다 그랬습니까? 그렇죠. 1 플러스 kh보다 크다 했습니다. 즉, 이 식은 뭐보다 큰 겁니까? 지금 2번식에 의하면 그대로 쓰면 1 플러스 kh 곱하기 1 플러스 h보다 큰 거죠. 맞습니까? 네. 그러면 자, 요 식은 써보면 뭐예요? 전개해보면 1 플러스 전개해보겠습니다. 1 플러스 h 그 다음에 kh 제곱입니다. 자, 그러면 요 위의 식, 이 식과요 밑에 식, 즉 우변에 있는 이 식과 비교해 보십시오. 누가 더 큽니까? 자, 이거 전개해보면 1 플러스 kh 그 다음에 h예요. 그러면 가만히 식을 비교해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에는 kh 제곱이 더 있습니다. 아래 우변식보다. 따라서 당연히 좌변이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죠. 그래서 이 부동어가 성립합니다. 좌변이 우변보다 더 크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. 따라서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까? 따라서 n이 2보다 큰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자연수 n에 대해 기억이 성립한다 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. 즉 모든 도미노가 쓰러진다 이렇게 내릴 수 있는 거죠. 부등식도 이해하셨죠? 예.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각각 한 문제씩, 즉 이런 등식 문제가 성립하는지 또
부등식 문제가 성립하는지를 수학적 기납법으로 한번 증명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. 교과서 150쪽에 1번에 2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? 자, 기억이 성립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체크를 어떤 걸 해봅니까? 네, 그렇죠. 첫 번째, n이 1일 때에도 성립하는지 확인해야 됩니다. n이 1일 때 성립합니까? 네, 보면 뭐 이제 금방 아실 수 있죠. n이 1일 때 좌변은 뭡니까? 좌변은 1 곱하기 2죠. 그러니까 2가 나옵니다. 우변은 어떻습니까? 예. 1을 넣으면 3 곱하기 1, 3분의 1 곱하기 1, 2, 3. 약분하면 2가 나옵니다. 아, 좌변과 우변이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죠? 승립하죠? 예, 승립합니다. 자, 두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? n이 k일 때 승립한다고 어떻게? 가정하는 것입니다. 가정. 자,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 풀이하는 것들이 이해가 되면 여러분 멈추시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. 그래서 제가 내린 풀이와 똑같은 풀이 과정을 겪어서 답이 나오면 여러분들 맞는 거죠. 다 보실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. 자, 그럼 가정해보면 1 곱하기 2, 2 곱하기 3, 3 곱하기 4 K번째입니다. K 플러스 1. 이게 좌변이죠. 이 좌변이 우변과 같다고 가정하는 겁니다. 3분의 1 K 플러스 1, K 플러스 2. 자, 이거 같다고 가정하면 반드시 이 식은 우리가 이용해야 될 영재입니다. 그러면 세 번째.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하는지 확인하겠습니다. 즉, 좌변과 우변이 같은지 확인하겠습니다. 좌변은 뭡니까? 자, 1 곱하기 2, 2 곱하기 3, 3 곱하기 4 더하기 자, 이거는 K번째 항까지 합이잖아요. 근데 우리는 K 플러스 1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는 거니까 다음 항이 K 플러스 1, K 플러스 2가 됩니다. 자, 이것이 결론적으로 뭐가 나오면 되는 겁니까? 이것이 우변, 즉 우변에다가 뭘 집어넣은 거예요? K 플러스 1을 집어넣는 거니까 K 플러스 1, K 플러스 2, K 플러스 3이라는 식이 나오기만 한다면 이 좌변과 우변이 같은 식만 된다면 우리가 증명이 된 겁니다. 즉 모든 도미노가 쓰러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. 자, 그러면 위의 식을 한번 식을 우리가 다시 정리해 보면 여기 있는 이 제가 지금 밑줄 친 이 부분이 무엇입니까? 여기 위에 2번에서 요 식이 곧 요 우변에 있는 식과 같다고 했으니까 이걸 여기다가 대입을 하겠습니다. 그러면 3분의 1 K 플러스 1 K 플러스 2 플러스 이거는 그대로 옮겨 쓰는 겁니다. K 플러스 2. 자, 이제 우리가 여기 보면 요것과 요것이 공통이수라는 걸 알습니다. 그래서 3분의 1로 묶어내면 K 플러스 1, K 플러스 2로 묶어내겠습니다. 그러면 여기 남는 게 뭐예요? 여기는 K고 여기는요 3이 남죠. 그러니까 바로 이것이 될 수 있죠. 아래에 우변과 똑같은 식이 나왔죠. 그래서 우리는 결론이 뭡니까?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기억식이 원래 주어진 기억식이 성립한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. 즉 모든 도미노가 쓰러진다. 알겠죠? 자, 그 다음에 이제 부등식 문제가 있는데요. 이 부등식 문제도 역시 아까와 같이 제일 첫 번째 도미노부터 확인합니다. 여기서 제일 첫 번째 도미노는 1이 아니고 5입니다. 5보다 크다 그랬잖아요. 그래서 n이 5일 때 성립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. 자, 먼저 좌변은 무엇입니까? 2의 5승이죠. 32. 우변은 어떻게 됩니까? n에다 5를 넣으면 5의 제곱이 되죠. 그러니까 25는 누가 더 커요? 네, 좌변이 더 큽니다. 그러니까 기억이 성립하죠.
좌변이 우변보다 크다는 것이 확인됐죠. 성립합니다. 두 번째는 가정해야 되죠. 즉 K번째 도미노가 쓰러진다고 가정합니다. 성립한다고 가정합시다. 가정한다는 말은 즉 좌변이 K번째 2의 K제곱 그 다음에 K제곱보다 좌변이 우변보다 크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세 번째는 우리가 K 플러스 1번째에도 도미노가 쓰러지는지 확인만 하면 되는 거죠. 자, 그렇다면 좌변은 무엇입니까? 좌변은 K 플러스 1번째 도미노가 2의 K 플러스 1제곱이에요. 자, 이것이 뭐보다 크면 되는 건가요? 이것이 우변은 뭡니까? K 플러스 1의 제곱. 이게 우변이에요. 좌변이 우변보다 크다는 것만 증명을 해주면 됩니다. 그러면, 자, 요거는 두 번째 이 가정을 반드시 써먹어야 돼요. 그래서 이거를 분리하면 이렇게 되죠. 2 곱하기 2의 K제곱입니다. 자, 이거는 위에 보면 2의 K제곱이 K제곱보다 크다 그랬어요. 그러면 이거 확실한 거는 이거죠. 2K제곱보다 큰 거 맞죠? 자, 그러면, 자, 이거하고요, 요 우변식하고 누가 더 큰 거예요? 어렵죠? 2K제곱하고 K 플러스 1제곱하고 누가 더 큰 겁니다. 지금 가정은 뭐냐면 K가 5보다 커야 돼요. 자,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누가 더 큰지 확인하는 게 뭐예요? 2K제곱하고 K 플러스 1제곱하고 누가 더 큰지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뭘 했습니까? 빼보죠. 빼서 확인해보면, 자, 2K제곱이고요. 이거 전개하면 뭡니까? K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1이죠. 그럼 요건 뭡니까? K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1입니다. 이거 완전제곱으로 고치면 K 마이너스 1의 제곱 빼기 2가 되죠. 자, 이거 그림 그려보면,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예요. 대칭축이 K는 1입니다. 그리고 요점의 값이 K가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. 그죠? 최소값이 마이너스 2죠. 근데 우리가 뭘 가정했냐면 N이 5보다 크다. 즉 K가 5보다 크다고 했기 때문에 K가 5이면 뭐가 나옵니까? K가 5면 그때 K가 5일 때 여기다가 대입을 해보세요. 그럼 16 빼기 2가 나와서 14가 나와요. 그러니까 14보다는 이 값이 항상 큰 거예요. 그러니까 항상 이것은 뭐가 나옵니까? 이 식은. 자, 이 식은 항상 14보다 큰 값이 나오니까 항상 양수인 게 분명하죠. 자, 그러면 2K제곱이 큰 거예요? K 플러스 1제곱이 큰 거예요? 그렇죠? 여기에 더 크죠, 2K제곱이. 즉, 2K제곱이 K 플러스 1제곱보다 크다. 이것이 확인된 겁니다. 즉, 좌변이 우변보다 크다는 것이 확인되었으므로 이 기억식이 성립하는 겁니다. 아시겠죠? 그래서 우리는 결론을 모든 n이 5보다 큰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서 이 식이 성립한다. 이렇게 여기다가 쓰시면 되는 거죠. 됐죠? 자,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. 교과서 151쪽에 한 걸음 더 문제를 보죠. 처음에 이 문제를 읽으면 기억식이 그 등식도 아니고 그 부등식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. 그러나 이 문제는 등식 문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 이 기억식이 5의 n승 빼기 4의 n승 빼기 1은 이퀄 16의 배수. 16의 배수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습니까? 16K 이렇게 두면 되죠. 그래서 이것도 등식 문제입니다. 자, 풀어볼까요? 풀기 전에 여러분들 이 동영상을 정지하시고 여러분이 직접 한번 먼저 풀어보시고 이 영상을 한번 들어보면 좋겠습니다. 자, 풀어보셨죠? 자, 먼저 체크해야 될 게 뭡니까? 첫 번째 도미노가 뭐예요? 그렇죠? 첫 번째 도미노가 1이 아니고 여기 2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n이 2일 때 성립하는지 확인해야 됩니다. 자, n이 2일 때 좌변은 뭡니까? 좌변은 이게 좌변이죠. 그래서 5의 제곱 빼기
2를 집어넣으니까 8입니다. 빼기 1. 계산하면 16이죠. 16의 배수가 맞죠? 이게 지금 우변과 같습니다. 16의 배수이니까요. 그게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두 번째 뭘 확인합니까? K번째 도미노가 쓰러진다고 가정하는 거죠. 이때 성립한다. 고 가정해야 됩니다. 즉 좌변이 뭐예요? 5의 K제곱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1이 16이 배수니까 16 여기서 K라는 것을 썼으니까 16M이라고 할까요? M은 바로 정수의 원소입니다. 그죠? 이렇게 이제 등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. 자, 그러면 이 2번식을, 즉 2번식이 성립한다는 말은 K번째 도미노가 쓰러진다고 가정했을 때 그 다음 도미노가 쓰러지는지 확인하는 거죠. 그래서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하는지 확인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좌변은 뭐가 됩니까? 좌변을 써볼까요? 좌변은 5의 K 플러스 1 제곱 마이너스 4 K 플러스 1 빼기 1이 됩니다. 즉, 요 식이 결론적으로 무엇이 나오면 되는 겁니까? 우변. 즉, 16, 역시 16m이 나오면 되는 거죠. 16m은 변하지 않는 거죠. 즉, 16의 배수가 나오기만 하면 되는 거죠. 16의 K 플러스 1번째일 때도 16의 배수가 나오느냐는 거죠. 이게 지금 우변입니다. 자, 한번 확인해 볼까요? 다른 색깔로 하겠습니다. 자, 위에 2번식을 써먹어야 되거든요. 자, 이걸 분리하면 5 곱하기 뭡니까? 5의 K제곱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5가 되지요. 뒤에 마이너스 1이 있기 때문에. 자, 여기서요. 이 2번식을 이용해야 되니까 우리가 2번식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면 5의 K제곱을 놔두고 다 이항을 시키면 16M 플러스 4K 마이너스 4K 플러스 1이 되죠. 여기다 대입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5 곱하기 뭡니까? 16M 플러스 4K 플러스 1 이렇게 되죠. 뒤에 그대로 쓰겠습니다. 4K 마이너스 5. 자, 이걸 전개하면 어떻게 됩니까? 전개. 그럼 5 곱하기 16M 그 다음에 20K 그 다음에 5. 근데 5는 일단 5라고 쓰죠. 5. 그럼 뒤에 빼면 4K 빼기 5가 있는데요. 여기서 이 마이너스 5와 이 5는 삭제가 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여기에 뒤에 5 곱하기 16M 곱하기 16K가 되죠. 자, 이건 뭡니까? 16으로 묶을 수 있죠. 16으로 묶으면 5M 플러스 K 이렇게 됩니다. 자, 여기 보면 M은 우리가 처음부터 정수라고 했고요. 그 다음에 K도 여기서 뭐 정수라기보다는 n이 2보다 큰 자연수라니까 이 자연수가 맞겠네요. 자연수. 이것도 자연수고 이것도 자연수죠. 그러니까 이게 전체가 자연수입니다. 이 자연수에다가 16을 곱한 거니까 역시 16의 배수가 나오는 거죠. 즉 우변과 같은 게 나옵니다. 따라서 K 플러스 1번째에도 16의 배수가 나온 게 확인이 됐죠. 따라서 우리는 n이 2보다 큰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이 기억이 성립한다는 것을 결론으로 내릴 수 있습니다. 자, 지금까지 수학적 기납법을 여러 개의 문제를 풀어봤는데 원리는 한 가지입니다. 어떤 원리였습니까? 바로 도미노의 원리였습니다. 도미노의 원리는 무엇입니까? 첫 번째 도미노가 쓰러지는 것을 확인하고요. 두 번째는 뭡니까?
K번째 도미노가 쓰러진다고 했을 때, 그것을 가정했을 때, 그 다음 도미노, 즉 K 플러스 1번째 도미노가 쓰러지는 것이 확인되면 모든 도미노는 쓰러진다. 이것이 수학적 기납법입니다. 즉 도미노와 똑같은 원리라는 것이죠. 자, 이걸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수업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듣는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. 사랑합니다.